안녕하세요. 세계지리의 민병건입니다. 10월 학력평가 어떻게 여러분들 보셨나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끝날 때마다 좀 어려웠어. 나 몇 개를 찍었어. 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뭐 전체적으로 약간은 버거웠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저희 세계지리만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이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 다 평이하면 사실 그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이런 것들도 자료와 함께 이렇게 실어놔가지고 학생들을 조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이러한 부분이 엿보이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뭐 9월 모의평가까지 치게 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잘 메꿔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또다시 나의 빈 구멍이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발견한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까지는 아직까지 좀 한 달 넘게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 잘 메꿔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민쌤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평이고요.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쌤하고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험에서는요, 어떤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고지도 문제는 꼭 나올 것으로 예상을 많이 했지만, 이 지도가 시험 문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사실. 자, 한번 볼까요? 화이도라는 지도가 있고, 고려만국전도라는 지도가 있고, 쌤이 늘 가르칠 때 다른 지도들이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거의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거의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를 비껴나갔던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고지도가 너무 많이 너무 매번 똑같은 고지도 몇 장을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재가 거의 고갈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10월 학력평가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학평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했던 출제 경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모의평가나 아니면 수능에서는요, 중요한 것들 중에 돌아가면서 하되 조금 약간의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간 중요하게 공부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내는 이런 것은 평가원 출제 경향에서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풀어가기에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고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일부 까다로운 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조금만 있으면 바로바로 답이 탁탁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까다로운 몇몇 문제만 조심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기대순환의 방향 문제. 사실 그 이전에서도 은근히 응용되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대기대순환이요라고 해가지고 딱 나오는 이런 문제는 드물었었습니다. 그게 딱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냉한대기후 이런 기후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됐었어요. 각 기후 위주로. 그렇지만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기후 원리가 자꾸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각 기후 위주였다라면 이제는 기후 원리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기후 이것들 위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게 한 문제 정도는 들어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아직까지 나는 원리를 잘 이해 못하겠어서 겨우겨우 외우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조금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원리 학습이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화산 지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특별한 지형에서는요, 뭐가 나왔었냐면 카르스트 지형이 주로 나왔거든요. 카르스트. 이게 늘 중요했고 자주 출제되었고 이번 수능에도 출제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10월 학평에서는 이 내용이 싹 빠졌고 사실 물론 이제 선택지에서 일부 내용으로 살짝 등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화산 지형 그 중에서도 칼데라호 거기다가 이 내용은요, 대지형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요런 게 출제되었다라는 게 조금 독특한 면이네요. 여태까지 이게 잘 출제되지는 않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화와 지역화 내용 요게 꾸준히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요, 다른 게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다지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여러 기출 문제에 다 요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념들을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소 어려운 문제,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를 또 꼽아본다면 식량 자원과 에너지 자원 문제인 13번, 14번이 있습니다. 사실 요게 조금 선생님은 생각이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6월과 9월을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만 올해 평가원의 기출 기조를 봤을 때는 요것들은 무난한 수준으로 가고 다른 부분에서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요 부분이 전통적으로 늘 어렵게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 자료와 충분히 잘 연결시킬 수 있었나,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단원별 출제 경향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단원에서는요, 세계화와 지역화 나왔죠. 요게 요즘에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으니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에서는 고지도가 나왔죠. 고지도. 여기.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리정보와 관련된 내용 있죠. 그거는 여기에 합쳐져서 한 문제로 꾸려져 있어요. 이제는 여기 안에서 딱 한 문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워낙 그 한 문제가 딱딱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다른 단원에서 은근히 한두 문장 정도 끼워 넣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문제 안 나온다고 했죠. 왜냐하면 다른 거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 그 다음 여기 요 부분에서는요, 여태까지는 이거 하나, 여기 지형에서 한 두 문제, 요거 꼭 한 문제, 뭐 여기서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세계의 기후 지역, 그 기후 원리에서 한 문제가 따로 출제되었고, 여태까지 열대 기후가 빠진 적이 드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단독 문제로는 거의 빠져 있고, 다른 기후 내용이 나올 때 아주 살짝 은근히 한 발 담궈 놓은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온대 기후 문제 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건조 및 냉한대 기후와 뭐 지형, 여기에서는 건조 지형이 문제에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면 요거는 냉대, 그 다음에 건조, 뭐 한대, 요런 기후를 또 종합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후 종합적인 문제, 요거는 지형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 대지형도요, 사실 이게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여기 있는 2번 문제는 갯벌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5번 문제가 칼데라호. 요거 서술할 때 은근히 끼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보기보다도 다른 것과 함께 연관성 있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요, 전통적으로 한 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되었죠. 그런 부분이 따라락 출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자, 이 지역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역 부분은 단원별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가 꼭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통 3개 단어씩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2개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는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뭐 이런 거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분포와 산업구조, 요게 또 한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이 부분이 문제에 자주 등장하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부분에 여기선 초점을 뒀네요.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는요, 생활 모습과 관련돼서 한 문제. 그리고 요 문제가 평가원 기출에서 조금은 자료와 함께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사막화는 사실 환경 문제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요. 그 다음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를 한번 볼게요. 자, 공업지역, 요거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공업지역에서 일단 한 문제가 나왔고, 근데 사실 여기에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요것도 같이 함께 뭉뚱그려서 한 문제가 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단원 간의 연계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 내부 구조 특징, 요게 또 뉴욕을
뭐 사례로 해가지고 또 문제 출제되었고요. 여기서 주로 다뤄지는 지역 갈등 사례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중남부 아메리카 한번 볼게요. 자, 도시 구조와 도시화 특징, 라틴 아메리카 요게 앞부분과 함께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다양한 지역 분쟁과 저개발 문제, 아프리카의 지역 갈등 사례가 12번에 나와 있고, 그다음 사실 여기에 나일강 문제 있죠, 그렇죠? 나일강. 네, 요 문제도 같이 끼어 들어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뭐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사실 여기는 아프리카와도 은근히 어느 정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에서는요, 이 부분이 또 약간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선 빠져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세 개에서는요, 이 부분은 잘 출제가 안 되는 편이었고 환경 문제가 거의 잘 출제된다 그랬죠. 이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나오던 출제 단원의 배분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2개 이상의 이런 중단원을 결합함으로써 최대한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이 시험에 대한 총평을 살펴봤고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다음에 있는 해설편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